세상 만사가 다 그러하듯 인간의 정이란 것도 참으로 오묘한 것이라. 그 정이 깊어지면 사랑이 되고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며 집착이 극에 달하면 결국 파멸의 길로 접어든다 하였으니 옛 선비들이 말하던 중용지도의 이치가 여기에도 적용됨이 분명하구나. 내 이제 들려주려 하는 이야기는 조선 숙종 때 전라도 끝자락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로 양지마님이라 불리던 한 과부와 그 집 머슴 노달 그리고 그의 아내 아람 사이에 있었던 슬프고도 기이한 사연이니라. 권세와 욕망 그리고 체념의 지혜가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게나. 전라도 남쪽 끝자락 산과 들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 안동리는 대대로 기름진 땅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그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기와집 한 채는 이 지역 지주인 양씨 가문의 본가로 그 안주인인 양지마님은 남편이 세상을 뜬 지 12년이 넘도록 홀로 집안을 이끌며 마을의 대소사를 좌지우지하는 인물이었다. 아이고 마님, 올해도 풍년이 들 징조가 보이니 다들 좋아들 하십니다요. 양지마님의 집 대청마루에 마을 이장 김생원이 고개를 조아리며 앉아 있었다. 40을 간 넘긴 나이에도 얼굴빛이 맑고 단정한 양지마님은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잔 권했다. 그려 풍년이 들면 좋지. 다만 이번에는 남쪽 논의 수리를 좀 해야 할 듯하니 그쪽 소작인들에게 일러 다음 주부터 준비하게 하시오. 네, 마님. 마님 말씀이라면 여러 사람이 다 따를 것이니 염려 마십시오. 양지 마님의 말 한마디는 곧 마을의 법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양진사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집안은 마을의 곡식 창고를 쥐락펴락했고 특히 양지마님은 남편이 병석에 눕자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덕에 살림에 밝았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그녀의 결기는 마을 사람들의 경외심을 자아냈다. 하지만 경외심 뒤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르는 법.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양지 마님을 공경했지만 뒤에서는 그녀를 여우 같은 마님이라 부르기도 했다.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도 재산을 불리고 가문의 위세를 세우는 그녀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고 여긴 것이리라. 이봐, 이번에 양지 마님이 남쪽 들녘 소장료를 올린다더군. 아이고, 작년에도 올리더니 올해 또 올린다면 어찌 살겠소. 쉬,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소. 마님 귀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 논밭 뺏길 수도 있소. 주막에 모인 농부들의 수군거림은 마을의 작은 바람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그러나 그런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지마님은 늘 담담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양지마님의 집 뒤뜰에서 일하던 머슴 하나가 마님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노달이라 불리는 사내로 1년 전 이 마을에 들어와 힘 좋고 성실하다는 평을 얻어 양지마님의 집에서 일하게 된 사람이었다. 노달아, 너 좀 보자꾸나. 양지마님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단호하면서도 은은했다. 노달은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마님을 바라보았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30을 간 넘긴 나이였지만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맑은 눈빛과 곧은 콧날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다. 저 뒤뜰 물동이가 비었는데 샘에서 물을 길어다 채워주겠나? 네, 마님. 당장 해오겠습니다. 노달은 망설임 없이 물동이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양지마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그녀는 평소의 단정한 모습으로 돌아가 안채로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된 양지마님의 호출은 그 후로
점점 더 잦아졌다. 처음에는 물동이를 채우는 일, 뒤뜰의 잡초를 뽑는 일 등 집안의 소소한 일들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님의 부름은 더 사소한 일들로 변해갔다. 노달아, 마루 위 저 기왓장이 흔들리는 것 같구나. 좀 고쳐보겠나? 노달아, 내 방 이불장이 너무 무거워서 옮기기가 어렵구나. 저쪽으로 좀 밀어주겠나? 소작인들이 모두 돌아간 저녁 무렵 양지 마님의 호출은 더 자주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도 집안의 다른 일꾼들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저 부지런한 마님이 집안일에 꼼꼼한 것이라 생각했을 뿐. 그러나 양지 마님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12년 동안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며 혼자 살아온 그녀의 가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허전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외로움으로 변해갔다. 그저 허리 펴는 법을 모를 뿐. 노달은 양지 마님의 부름에 거스른 적이 없었다. 그는 어린 시절 큰 물난리로 부모와 형제를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아 여러 마을을 떠돌며 일용직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왔다. 그러다 이 마을에 정착한 지 1년 양지 마님의 집에서 일하게 된 것은 그에게 큰 행운이었다. 노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이 트기도 전에 마당을 쓸고 있는 노달에게 주방에서 일하는 김할멈이 말을 건넸다. 네, 할멈. 오늘은 뒷산에 올라가 땔감도 해와야 하고 또 마님께서 안채 처마 밑을 살펴보라 하셨으니까요. 아이고, 참말로 부지런하기도 하지. 자네 덕분에 우리 집안이 훨씬 살기 좋아졌다네. 마님도 자네를 무척 신임하시는 것 같아. 노달은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다. 그에게 있어 일이란 그저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고 그 대가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얻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작은 행복이 있었으니 바로 아내 아람이었다. 아람은 이웃 마을의 배짜는 집딸로 노달이 그 마을에서 일할 때 인연을 맺어 작년에 혼인한 아내였다. 깔끔하고 부지런한 성품에 얼굴도 곱상한 아람은 노달에게 큰 위안이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겠소?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노달에게 아람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마님께서 오늘 일을 많이 시키실 것 같으니 늦을지도 모르겠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무시게. 네, 그래도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진 마세요. 몸 상하면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법이니. 아람의 걱정 어린 눈빛에 노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다. 그들이 사는 곳은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였다. 양지 마님의 호의로 얻게 된 집이었지만 그럼에도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웠다. 한편 양지 마님은 그날도 창밖으로 노달의 모습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우직한 걸음걸이, 힘찬 어깨선, 그리고 가끔씩 짓는 맑은 웃음까지. 그 모든 것이 마님의 눈에는 새롭게 비쳤다. 노달아, 저 처마 밑을 살펴보겠나? 어제 비가 새는 것 같더구나. 마님의 부름에 노달은 곧장 사다리를 가져와 처마 밑을 살폈다. 마님, 여기 기와 하나가 살짝 틈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참, 일 다 끝나면 내 방으로 와보겠나? 이불장 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말이다. 노달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마님의 호출이 점점 더 자주, 더 사소한 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저물고 저녁 식사를 마친 노달은 양지 마님의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곧 예의 바르게 문을 두드렸다. 마님, 노달입니다.
들어오너라. 문을 열자 은은한 등잔불 아래 양지 마님이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더 고운 비단 옷을 입은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불장을 가리켰다. 저기 이불장 문이 잘 열리지 않는구나. 한번 살펴보겠나? 노달은 이불장 앞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문은 부드럽게 열렸다. 마님, 문은 잘 열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 방금 전까지는 잘 안 열렸는데, 참, 내가 준비한 감주가 있는데 한잔하고 가겠나? 밖이 추워졌으니 몸을 녹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마님은 이미 준비해둔 듯한 감주 그릇을 내밀었다. 노달은 잠시 당황했으나 주인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 공손히 받아 마셨다. 자네처럼 든든한 사내가 집에 있으면 든든하겠구먼. 내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집안을 혼자 지키다 보니 이런저런 일을 맡길 사람이 없어 늘 걱정이었는다. 양지 마님의 말에는 평소에 없던 감정이 배어 있었다. 노달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노달아, 자네는 가정이 있으니 행복할 게야. 나는 늘 혼자지. 마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노달은 더욱 당황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다. 마님, 이제 늦었으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 가보게. 내일도 볼 수 있겠지? 노달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을 나왔다. 그의 등 뒤로 양지 마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 양지 마님의 호출은 더욱 빈번해졌다. 낮에도 밤에도, 때로는 달빛이 무섭다며 한밤중에 오라고 하기도 했다. 노달은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이라 여겼으나 점차 그 호출의 본질을 느끼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거절하지 못했다. 양지 마님은 그의 생계를 쥐고 있는 주인이었고 그녀의 호의로 집도 얻었으며 안정된 일자리도 갖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이부자리를 펼친 것은 누구였을까?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마을을 휘감던 어느 저녁, 노달은 다시 한번 양지 마님의 안방으로 불려갔다. 이번에는 방이 너무 춥다는 이유였다. 노달아, 들어오너라. 저기 아궁이에 불을 좀 더 지펴주겠나? 오늘따라 유난히 춥구나. 노달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방 안은 금세 따뜻해졌다. 그러나 양지 마님은 여전히 추운 듯 어깨를 떨고 있었다. 아직도 춥소? 제가 불을 더 지필까요? 아니, 그보다는 양지 마님은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불장에서 두툼한 이불을 꺼내 바닥에 펼쳤다. 노달아, 잠시 여기 앉아보겠나?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노달은 망설였다. 그러나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조심스레 이불 위에 앉았다. 양지 마님도 그 옆에 앉았다. 자네,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구나. 그동안 집안일을 잘 도와주어 고맙네. 아닙니다, 마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네는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자네가 무척 마음에 든다네. 양지 마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깊어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달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마님, 저는 노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양지 마님의 손이 그의 손을 덮었다. 따뜻하면서도 떨리는 그 손길에 노달은 얼어붙었다. 나는 12년을 혼자 살았다네. 19에 시집와서 28배 남편을 잃고 그 후로 줄곧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왔지. 처음에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제는 지쳤네. 나도 사람인데, 나도 여자인데. 양지 마님의 눈에 맺힌 눈물이 촛불에 반사되어 빛났다. 노달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노달아, 나를 위로해 주겠나? 마침내 그 말이 나왔다. 노달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님, 저는 이미 아내가 있는 몸입니다. 이런 일은 옳지 않습니다. 양지 마님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래, 물론 그렇지. 내가 잠시 실례했구나. 돌아가 보게. 노달은 황급히 방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그의 가슴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한편으로는 양지 마님의 슬픔과 외로움이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내 아람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다. 집에 돌아온 노달은 아내가 배틀 앞에서 무명천을 짜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더욱 애처로워 보였다. 여보, 이제 들어왔소? 아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고 힘이 없었다. 노달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이 많아서 늦었소. 아직 자지 않고 뭘 하고 있었소? 가을에 거둔 무명으로 천을 짜고 있었어요. 내일 장에 가져가면 쌀 몇 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람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다. 노달은 마음이 아팠다. 양지 마님의 부드럽고 하얀 손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 거친 손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만하고 쉬시오. 내일 또 하면 되니. 여보, 요즘 당신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람의 갑작스러운 말에 노달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눈에는 의심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무슨 말이오? 예전에는 해가 지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는데 요즘은 밤늦게까지 마님 댁에 있다가 오시고 또 집에 와서도 말이 없어지셨어요. 노달은 대답을 피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되뇌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양지 마님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곤해서 그런 것뿐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노달의 대답에 아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바느질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노달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양지 마님의 눈물 젖은 얼굴과 아내의 불안한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며칠 후 노달은 다시 양지 마님의 호출을 받았다. 이번에는 창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노달은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결국 양지 마님의 안방으로 향했다. 들어오게, 노달. 양지 마님은 평소와 달리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방에는 은은한 향내가 퍼져 있었고 이불은 이미 두껍게 깔려 있었다. 저기 창문이 잘 닫히지 않아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네. 좀 고쳐보겠나? 노달은 창문으로 가서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고칠 곳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마님, 창문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이리 춥지? 노달아, 이리 와서 잠시 나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나? 양지 마님은 이불 위에 앉아 노달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애원하는 듯했다. 노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위험한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이다. 마님, 저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양지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노달아, 나를 거부하지 말아주게. 나는 자네가 필요해. 그 순간 노달의 머릿속에는 아내 아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양지마님의 슬픔과 외로움도 느껴졌다. 게다가 그녀는 이 마을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뜻을 거스른다면 자신과 아내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다. 노달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양지마님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날 밤 양지마님의 안방에서는 오랫동안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내의 눈빛이 바람보다 싸늘할 때 아람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밤이 늘어갈수록 더 침묵해갔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 늦었다는 남편의 말을 믿으려 했다. 그러나 며칠, 몇 주가 지나자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여보, 또 마님 댁에 다녀왔소? 늦은 밤 집에 돌아온 노달에게 아람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서리처럼 차가웠다. 그래. 마님께서 뒤뜰 담장을 고치라 하셔서. 밤에 담장을 고친다고요? 여보, 나를 바보로 아십니까? 아람의 날카로운 질문에 노달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아내를 바라볼 용기가 없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저. 됐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아람은 말없이 바느질함을 열었다. 그 안에 넣어두었던 실타래 하나가 풀려나갔다. 그 실은 아람의 가슴처럼 자꾸만 꼬이고 끊어졌다. 여보, 당신이 마님과 그런 사이가 된 것은 알아요. 하지만 아람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미워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전부니까요. 노달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람아, 미안하오. 나는 어쩔 수 없었소. 마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그녀의 뜻을 거스르면 우리는 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을 거요. 그래서 당신 몸을 팔기로 했다는 말입니까? 아람의 날카로운 물음에 노달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양지마님의 권세와 위협 앞에서 또한 그녀가 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난 이해해요, 여보. 당신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몸을 팔수록 우리의 가정은 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아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노달은 그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아람은 고개를 돌려 그의 손길을 피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이렇게 밤마다 마님을 위로하러 가실 건가요? 노달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양지마님과 깊은 관계에 빠져들었고 그녀의 호출을 거부할 용기도 없었다. 게다가 어느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양지마님에 대한 연민을 넘어선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아람아, 조금만 참아주오. 언젠가는 이 상황이 나아질 거요. 언제요? 마님이 당신에게 실증이 나서 내쫓을 때까지요? 아니면 당신이 나를 완전히 잊고 마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요? 아람의 물음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노달은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람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 밤은 당신 혼자 주무세요. 나는 마당에서 자겠어요. 아람은 일어나 작은 이불 하나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초가을의 밤 공기는 이미 쌀쌀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한기는 그보다 더 차가웠다. 다음 날 아람은 평소와 같이 일어나 아침 밥을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도 원망도 없었다. 대신 냉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여보,
오늘 장에 가서 무명을 팔고 올게요. 혹시 필요한 것 있으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묻는 아람을 보며 노달은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없소. 그저 몸 조심하고 일찍 돌아오시오. 네, 걱정 마세요. 아람은 무명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장터가 아닌 양지마님의 집으로 향했다. 선뜻 꺼내지 못한 속마음의 갑. 양지마님의 집 대문 앞에 선 아람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대문을 두드렸다. 누구신가? 문을 연 것은 김할멈이었다. 그녀는 아람을 보고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다. 아이고, 아람이 아니냐?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니? 할머니, 마님을 뵙고 싶어서요.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김할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잠시 기다리렴. 내가 마님께 말씀드려 볼게. 잠시 후 아람은 양지마님의 대청마루로 안내되었다. 양지마님은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노달의 아내분이 오셨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양지마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아람은 공손히 절을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마님, 제 남편이요. 원하시면 매달 2마리의 쌀과 닭 3마리, 그 조건이라면 드리겠습니다. 양지마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람의 직설적인 제안은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마님께서 제 남편을 부르시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 남편의 몸은 가져가셔도 좋으니 그의 마음만은 제게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아람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양지마님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아람을 자세히 살폈다. 아람은 볼품없는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기품과 담대함은 오히려 자신보다 더 위험이 있어 보였다. 당신 정말 대단한 여인이군요. 양지마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섞여 있었다. 여인네치고는 맵고도 단단하구먼.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깨져버려서 더는 아픔을 느끼지 않을 뿐입니다. 아람의 대답에 양지마님은 가슴이 찔리는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잠시 바깥을 바라보던 그녀는 다시 아람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의 남편을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마님, 나도 한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가 병석에 누웠을 때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모든 감정도 함께 묻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노다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죠. 내 안에 여전히 그리움과 외로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양지마님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람은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보았다. 마님,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저 외로운 여인일 뿐이니까요. 다만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이 저를 완전히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당신도 알아두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약속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그가 당신을 잊고 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람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 남편은 비록 몸은 당신에게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양지 마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아람의 자신감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느껴졌다. 가보세요, 아람 씨.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는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겁니다. 아람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양지 마님을 바라보았다. 마님, 행복하세요. 그리고 제 남편을 잘 부탁드립니다. 아람이 떠난 후 양지 마님은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아람의 담대함과 결기에 감명받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더욱 자극했다. 이제 노달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내의 허락까지 받은 셈이니 그날 밤 양지 마님은 다시 노달을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아람과의 대화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평소보다 더 깊은 애정으로 그를 대했다. 노달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마님의 속삭임에 노달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양지 마님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자책이 뒤엉켜 있었다. 밤마다 열리는 마루, 그리고 눈물. 그날 이후 양지 마님의 마루는 밤마다 열렸다. 노달은 처음에는 주저했으나 차츰 마님의 향과 온기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를 마주할 때마다 그의 가슴은 한 조각씩 무너져 내렸다. 여보, 오늘도 늦으셨네요. 아람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질책이나 원망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래, 오늘도 일이 많았소. 노달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내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는 아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지만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다. 여보, 내일은 마을 장터에 가려고 해요. 무명을 팔고 또 쌀도 조금 사와야 해서요. 쌀? 우리 집에 아직 쌀이 있지 않소? 네, 있긴 하지만 더 필요해요. 마님께 드릴 것도 있고. 노달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람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침묵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달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한편으로는 양지 마님의 따뜻함과 그녀가 주는 안정감이 그를 끌어당겼다. 마님은 그에게 귀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고 때로는 돈까지 건네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 아람의 조용한 인내와 묵묵한 사랑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어느 날 밤 양지 마님의 안방에서 나오던 노달은 뜰에서 혼자 서 있는 김할멈을 만났다. 할멈은 노달을 보자 한숨을 내쉬었다. 노달 도령, 이리 와보게. 노달은 조심스럽게 할멈에게 다가갔다. 할멈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아내가 마님을 찾아왔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 노달은 놀라 할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람이 여기 왔었다고요? 그래, 한 달쯤 전이었지. 자네 아내가 마님을 찾아와서 둘이서 한참을 이야기했어. 내용은 모르지만 그 후로 마님이 자네를 더 자주 부르시더구나. 노달은 말문이 막혔다. 아람이 양지 마님을 만났다니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일까? 아내는 왜 그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일까?
할멈,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으셨습니까? 아니, 난 밖에서 기다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 다만, 아람이 나올 때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어. 하지만 그 눈빛은 결의에 찬 것 같았지. 노달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할멈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아내가 무슨 생각으로 마님을 찾아갔는지 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내에게 그 사실을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여보, 들어왔어요? 아람은 항상 그랬듯이 조용히 남편을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럼에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래, 일이 많아 늦었소. 노달은 습관처럼 같은 변명을 했다. 그는 아내의 눈을 바로 볼 수 없어 시선을 돌렸다. 그때 그는 방 한구석에 쌓여있는 쌀자루와 닭장에 새로 들어온 닭들을 발견했다. 아람, 이 쌀과 닭은 어디서 난 거요? 아, 그게 장에서 무명을 팔아서 번 돈으로 샀어요. 아람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노달은 그것이 거짓말임을 직감했다. 무명을 팔아번 돈으로는 이렇게 많은 쌀과 닭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이요? 무명이 그렇게 비싸게 팔렸소? 네, 요즘 무명값이 올랐거든요. 아람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노달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자신과 양지마님 사이의 관계를 위해 무언가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 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노달은 아내와 함께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는 아람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 감춰진 슬픔은 얼마나 깊을까. 노달은 문득 자신이 두 여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의 욕망과 안락함을 위해 두 여인을 모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양지마님이 주는 안락함과 쾌락을 즐기면서도 아내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와 안식을 취했다.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이었다. 아람아. 노달은 자는 아내를 향해 속삭였다. 그러나 아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노달은 아내의 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볼이 젖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람은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울고 있었던 것이다. 노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아내를 품에 안고 싶었지만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나약함을 저주했다. 다음 날 노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다. 그는 양지 마님의 집으로 향했지만 이번에는 마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김할멈을 찾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할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아내가 마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나도 자세히는 모르네. 다만 내가 들은 바로는 자네 아내가 마님께 뭔가를 제안했다고 해. 쌀과 닭을 매달 바치겠다는. 노달은 충격을 받았다. 그제서야 집에 있던 쌀과 닭의 의미를 이해했다. 아람은 남편의 몸값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할멈, 그럼 마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런 것 같더구나. 그 후로 마님이 자네를 더 자주 부르시니 노달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할멈에게 인사도 없이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아내가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있다니 그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날 저녁 노달은 양지 마님의 호출을 받았지만 그는 평소와 달리 망설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마님,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 일찍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 마님은 놀란 눈으로 노달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노달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꼈다.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니, 그저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양지 마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노달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이유도 짐작했다. 혹시 내 아내가 나를 만나러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니? 노달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양지 마님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 아내가 나에게 한 제안도 알고 있겠구나. 노달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너무 부끄러워 말을 잇지 못했다. 노달아, 내 아내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야. 그녀는 너를 위해 자신의 자존심까지 버렸어. 나는 그런 그녀가 부럽기도 하고 또 미워지기도 해. 양지 마님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노달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양지 마님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마님, 가보렴 노달아. 오늘은 내 아내에게 돌아가렴. 그녀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노달은 놀랐다. 양지 마님이 그를 보내주다니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마님. 하지만 내일은 다시 오겠습니다. 양지 마님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 보자. 노달은 양지 마님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비단구름이 흐트러진 이후 눈 내리던 어느 날 아람은 평소와 달리 일찍 집을 나섰다. 그녀는 양지 마님의 집으로 향했다. 그동안 매달 쌀과 닭을 보내는 것으로 약속을 지켜왔지만 오늘은 직접 마님을 만나고 싶었다. 아람이 양지 마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김할멈도 다른 일꾼들도 보이지 않았다. 마님, 계십니까? 아람의 목소리에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다. 안채의 문도 살짝 열려 있었다. 아람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양지 마님과 노달이 있었다. 그들은 이불 속에서 서로의 등을 맞대고 누워 있었다. 마님의 고운 비단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노달의 옷가지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아람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이미 남편과 마님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노달이 깨어나 마님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욕망이 아닌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노달은 마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아람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다. 아람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녀는 남편이 마님에게 몸을 허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마음마저 빼앗기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의 약속을 어긴 것이었다. 여보. 아람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노달과 양지 마님은 놀라 돌아보았다. 노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람. 양지 마님도 당황하여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함께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아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마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군요. 양지 마님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여보, 저는 당신이 마님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마음까지 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노달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이불 밖으로 나와 옷을 주워 입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옷을 잡지 못했다. 아람, 나는 그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아람은 품에서 작은 무명 수건을 꺼내 방 앞에 내려놓았다. 그 수건에는 무언가 적혀 있었다. 이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이에요. 읽어보세요. 아람은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노달은 황급히 그녀를 따라 나가려 했지만 다리가 꼬여 넘어지고 말았다. 그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을 때 아람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양지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아람이 남긴 수건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글귀를 읽었다. 몸은 나눠도 마음은 넘기지 마시라. 양지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한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달의 몸만을 원했지만 어느새 그의 마음까지 욕심내고 있었던 것이다. 노달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람은 이미 모든 짐을 챙겨 떠난 후였다. 방 안에는 그녀가 짜던 무명천만이 쓸쓸히 놓여 있었다. 아람아, 어디 있소? 아람아. 노달은 마을 곳곳을 뒤지며 아내를 찾아 헤맸다. 그러나 아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눈 속에 녹아든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아람이 친정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러나 노달이 이웃 마을의 아람의 친정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도 아람은 없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우리 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소. 혹시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건 아니오? 아람의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노달을 바라보았다. 노달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노달은 며칠 동안 주변의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람을 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노달은 지친 몸을 이끌고 양지 마님의 집으로 돌아갔다. 마님, 아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지 마님은 노달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노달아,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아닙니다, 마님.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두 여인 사이에서 우유부단했던 것이. 노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제야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양지마님은 노달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노달아, 이제 우리 사이도 끝내야 할 것 같구나. 마님? 아람이 옳았어.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너의 몸만 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의 마음까지 욕심냈지. 그리고 그것이 아람을 떠나게 만든 거야. 양지마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노달의 손을 놓고 일어섰다. 가보렴, 노달아. 아내를 찾아. 그리고 나를 잊어버려. 노달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양지마님도 아람도 모두 잃게 될 것 같아 두려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마님, 가렴. 이것은 명령이야. 양지마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노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섰다. 그의 뒤로 양지 마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불러댄 끝에 남는 것들. 세월이 흘러 몇 해가 지났다. 양지 마님의 집에는 더 이상 불이 켜지지 않았다. 마님은 조카에게 재산을 넘기고 멀리 떨어진 절에 들어가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그녀가 떠나기 전 노달에게 논 5마지기를 물려주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노달은 양지 마님의 선물로 받은 논을 열심히 일구며 살았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찾아 헤맸지만 아람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젠가 아내가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노달이 논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스님이 그를 찾아왔다. 스님은 노달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다. 이것은 양지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마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편지를 아람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아람 씨를 찾지 못해 이렇게 당신에게 전합니다. 노달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양지 마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그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열어보았다. 아람에게 내 생애 처음으로 무서운 여인을 보았소. 당신은 남편을 지키지 않고 차라리 그를 팔아버렸지. 허나 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랑이었음을 늦게야 알았소. 당신이 떠난 후 노달은 계속 당신을 찾아 헤맸소. 그는 내게 위로를 구하지 않았고 오직 당신만을 그리워했지.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소. 그의 몸은 내게 있을지언정 그의 마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려 하오. 내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한 마음으로 가려 하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만약 이 편지가 당신에게 전해진다면 노달에게 돌아가 주시오. 그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그리고 용서해 주시오. 내가 당신의 행복을 빼앗으려 했던 것을. 양지올림. 노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마님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이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내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노달은 먼 산골 마을에서 아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그곳의 작은 암자에서 중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노달은 즉시 그 암자를 찾아갔다. 암자에 도착한 노달은 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머리를 깎고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노달은 즉시 그녀가 아람임을 알아보았다. 아람아. 노달의 목소리에 아람은 놀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깊은 그리움이 교차했다. 여보. 노달은 달려가 아람을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하오, 아람. 정말 미안하오. 내가 너무 어리석었소. 아람도 눈물을 흘리며 노달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여보, 저는 이미 중이 되었어요. 이제 세속의 인연을 끊고.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